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17일, 오늘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는 느낌인데, 특히 봄이 오는 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기원하면서요. 일단 지난주 마감한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또 쭉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였었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는데, 이걸 가지고 일단 추세적으로 강한 반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체크는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먼저 미국 시장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일단은 뭐 작년 11월 이후에 최대폭 반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좋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대부분의 지수, 대부분의 업종 섹터 다 빠르게 올라왔고, 근데 지금 중요한 변화가 오늘 같은, 그러니까 그날이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 얘기 안 했다. 관세 정책 가지고 조용히 있었다. 어디 말하라고 휴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쪽으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아무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좀 빠진 쪽에서 변화가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과매도 쪽에서 변화가 나왔다는 쪽이고, 일단 지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발표가 됐는데 2년 4개월 만에 이제 거의 50대로 떨어져 59인가 50, 하여튼 50대 얼마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심리 지수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치죠. 앞으로 어떻게 바뀌겠다라고 하는 쪽들은 생각보다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같은 날 발표됐던 역시 나오지 않는데 기대 인플레이션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1년짜리가 거의 4%대 육박할 정도까지 들어왔다. 지금 현재 물가지수가 이제 좀 꺾였다라고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CPI 정도, CPI나 뭐 PC 모든 지표들은 살짝 꺾이는 모습들로 나오는데 관세 영향권들을 지금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물가를 또 자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된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계속 걱정하는 거는 3월달 나오는 지표는 4월달에 나올 거고, 게다가 4월 2일날 발표될 상호관세 이거에 대한 부담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원래 트럼프 1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제가 준비를 한번 했었는데 지금 파일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조정받다가 취임하고 받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여기까지는 비슷했는데 이렇게 쫙 빠졌습니다. 또 빠지다가 거기서 이제 약간 도는 이런 정도다 보니까 1기와 2기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일단은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관세 얘기 무척 많이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금리 얘기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재무장관이나 국무장관 또 트럼프 하는 얘기를 모두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일단 관세 위험용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거 공격적으로 시행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뭘 바라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위축 신호를 조금씩 주기 시작해야 금리가 본격적으로 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이러면서 특히 그러면 이제 고용도 약간 영향을 주고, 고용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 고용 같은 경우는 계속 줄이겠다.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임시 예산안이죠. 통과됐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 나왔을 때 국방은 늘어나고, 거기다가 감축되는 정부 지출과 함께 감축되는 쪽들도 있다 보니까 국방이 늘어난 것보다 정부 지출 쪽에서 감소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관리를 하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재정을 관리를 해서 결국에는 한 3% 수준 정도까지 관리를 하겠다. 재정 지출을 GDP의 3%까지 관리하겠다는 목표가 있지만은 아직은 좀 멀었죠. 근데 그 사이에 과도하게 풀렸던 유동성들을 계속 또 조정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잘못하게 되면 높은 이자에 따라서 계속 리파이낸싱 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보게 되면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금리를 낮춰서 역할을 끌어가겠다는데, 그렇다고 지금 파월 의장이 말을 듣겠습니까?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그래도 미국에 나와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경기 위축 신호까지 보여준다라는 곳까지 모두 가게 되면은 당분간에는 미국은 일단 어떤 유동성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나오는 금리도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기 관련된 변수들은 생각보다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염두가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첫 번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지금 입장으로는 일단 반등 들어왔습니다. 그럼 반등 들어와서 이걸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와 하고 쫙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겠냐.
아직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관점 쪽에서 여기 17,000 한 500선 요거는 주봉상에서 보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 예. 이런 어떤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밑으로 그냥 빠지는 거는 조금 과하다 보니까 물론 더 밀릴 수도 있었죠. 뭐 월봉상에서 저점까지도 더 밀릴 수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17,000원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예 그래도 좀 돌렸다라는 쪽에서 약간 좀 시장에 자정작용 비슷하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18,000원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격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18,000원대가 이게 중요한 저항대로 자리 잡는데 여기까지 훅 들어와서 힘내서 뭐 다음으로 18,500, 19,000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는 아직은 의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래도 못 따랐습니다. 하락장에서 약간 하락장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 일단 하방으로 꽂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저가에서 충분히 유입되고 그걸 다 소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반등 가는데 거래가 약하다. 이것도 조금 눈길이 가고 있고 빅스 지수도 같이 보게 되면은 이것도 지금 쭉 가다가 밀렸긴 했습니다. 한데 20.80인가? 아니 20.x에 이렇게 끝났습니다. 20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빅스 지수는 변동성이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다. 라는 것들도 같이 염두에서 보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는 한숨은 돌렸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예, 그럼 국내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그러면 이거 가는 듯 안 가는 듯 하면서 버티는 시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나왔던 이제 다른 시장들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홍콩 증시 다시 눌렸다 올라가고 한 거의 3% 가까이 2.7%대 가까이 올라왔었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중국은 예,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 상대적으로 미국과 반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이런 쪽들과 함께 일본은 뭐 지금 당장 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밑에서 쭉 끌어올렸다라는 쪽들이고 대만은 뭐 아직 자리 잡기 좀 어렵다. 거의 미국과 똑같이 반응을 보였던 작년에 잘 나갔던 국가이기 때문에 똑같은 흐름으로 가긴 좀 어렵다는 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네요.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글로벌 증시의 상해종합 증시도 다시 한번 최근에 박스권 상향을 돌파했죠. 이렇다는 얘기는 차이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국과 그리고 또 유럽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유럽 쪽에서도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독일이 바뀌었어요. 우리 독일이 많이 돈을 풀기로 했었어요. 유럽 시장의 짠돌이 독일이 지금 재정을 꽉 쥐고 야 너희도 우리처럼 해라고 하면서 GDP의 재정 비율을 얼만큼을 감축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을 이제 용인해서 확대하기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쓰는 게 국방비 쪽에 쓰겠다. 그리고 다 인프라를 쪽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다 그동안에 아주 짠돌이처럼 움직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유럽 경제 이렇게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는 쪽에서 이거를 확대하기 시작하는 쪽으로 나온다. 게다가 또 독일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동안에 짠돌이 역할하고 시장 경제에 맡기느라고 뭐 전기료 같은 경우도 가장 올렸던 대표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니네가 올리니까 우리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는 유럽의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쪽에서 같이 투자도 하겠다. 라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인프라 투자를 했었을 때 물론 독일 쪽이 가장 수혜가 독일 기업들이 수혜를 받겠지만 거기서 다 커버를 못하는 그리고 특히 제조업이 지금 많이 망가진 상황 쪽에서 특히 국방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제조업 쪽에 그래도 강국인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건 앞으로 이제 수출 동향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혜 받는 섹터가 나온다. 그것도 유럽 경제 부흥에 따른 수혜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체크해야 될 또 하나의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은 바로 옆 나라에서도 일단 이번에 양회 끝나면서 제가 가장 눈길이 갔던 거는 그때 총리랑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어떤 마지막에 뭐 보통 1시간 반짜리 되게 긴 연설을 했었는데 이번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보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구 하나만 가지고 또 미국이 트집 잡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지금 거의 대결하고 있는 국면 쪽에서 이걸 빼겠다. 그냥 내부적으로 내실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이 좀 많고 그를 좀 다부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 쪽에서는 또 추가로 재정의 4%까지 목표치를 삼고 CPI도 2%까지 목표를 삼고 그만큼 재정을 확충시켜서 그만큼 이제 물가 오르는 거 용인 그러면서 좀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쪽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시작하게 되면 아마 중국 쪽에서도 변화가 좀 계속되는 돈 풀기가 부양과 함께 돈 풀기가 시작됐다. 두 국가입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핵심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시장에 돈들은 부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푼다. 그에 따라서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거에 대해서 더 자극을 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자본주의의 생태, 글로벌 자본주의의 생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관심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빅테크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를 살 것이냐, 미국 IT를 살 것이냐, 중국의 항생테크를 살 것이냐,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 그러면 이쪽이 맞습니다. 이쪽을 좀 체크하고 더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가장 큰 기조 돈풀기다라고 나왔을 때 그렇게 되어가는 게 더 맞는 시장의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또 같으면 조정은 나오겠죠. 그러다가 계속 또 확장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느 길을 가겠느냐 라는 쪽에서 다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 증시가 못 가게 되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미국 눈치 보다가 거기다가 또 중국 옆에 옆 나라는 또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아이고 중국도 영향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그냥 딱 지지권을 맞춰놓은 채 좀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한국 증시는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미국이 좀 약간 돌려주고 계속 또 시장의 관심은 중국과 유럽이나 이런 또 비미국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러면 훈풍은 한국에도 돌아올 수가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을 투자하는 그러니까 글로벌 모두를 다 투자를 관심대로 높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비미국 쪽에서 관심이 더 높아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마치 그 한국도 어딜 따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 쪽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올라간 국면이 없기 때문에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추가적인 기대를 쌓는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비미국 쪽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늘도 만약 일단 미국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또 레벨업은 시도하겠죠. 하지만 지금 한국의 또 처한 현실을 보게 되면 딱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2585에서 5짜리 좀 끊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585 보이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랑 2610 요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갭을 지난번에도 요 얘기는 한번 드렸었어요. 어차피 지금 밑에는 하방을 빠지는 거는 좀 제한적이다 라고 하게 되면 위쪽으로 계속 시도할 것이다. 근데 시도를 할 때 미국을 눈치 보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강하지 않은 모습들이겠죠. 요 정도로 보게 된다. 앞으로 저항권 2580에서 2610 이거를 강하게 요 갭이 나왔던 부분들을 안착하고 탄력을 받아가느냐 요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요게 일단 저항대로 1차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으로는 만약에 그래도 뭐 한국의 외국인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혹시나 또 월요일날 옵션 만기일인데 뭐 그거는 미니 옵션 만기일이죠. 그런 쪽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지지권 여기를 어렵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흐름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는 아무래도 2550선 그리고 2535 그러니까 즉 밑으로는 지지권은 2555 그리고 2535 이 정도쯤에 중요한 장기 이평선들이 두 개가 딱 멈춰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뭐 미국이 또 다시 빠졌다가 밑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다시 양봉으로 일어날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지지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해를 하되 또는 시작부터 갭상승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막 뭘 대응하기가 조금 좀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속 또 시장은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어렵게 반등 시도하고 끌어올리려고 하는 모습들은 더 들어오겠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여전히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중국이나 유럽 쪽들은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게 그나마 그냥 홍콩 항생테크 ETF라든가 이런 ETF 쪽 아니면 또 유럽은 지금 핵심이 방산 쪽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관련된 ETF 이런 쪽으로 설정하는 거 해서 조금 따라가는 건 맞는 것 같고 한국은 직접 들어가고 미국은 만약에 물을 탄다라고 하더라도 살살 타면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바라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은 계속 한국 증시 변화들 집중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 조금 좀 특이한 것들 요것저것 한번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드디어 슬슬 이거 걱정?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공매도 재개 D-2주. 그러니까 2주 남았습니다.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 따라서 어떤 변화가 들어올 것이냐. 그래서 일단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무차익 공매도 안 된다. 불법 공매도 안 된다. 이번에도 보니까 불법 공매도 쪽으로 무차익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글로벌 IB도 300억대인가 400억대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돈 내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 고민은 됩니다만, 걸리면 니네 가만 안 둬.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기간이 제일 중요하겠죠. 기간도 이제 대차하고 잔고들이 이제 90일, 그리고 또 최대 1년까지 개인, 기관, 외국인 모든 주체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간적으로 그냥
이제 공매도 고점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그냥 줄줄줄 그냥 끝내, 계속 그냥 끌고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상환될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 또 봐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대차하고 그냥 공매도 치세요. 아주 쓰레기짓 하시면 다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될 금감원인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고PBR 종목이 취약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많이 올라서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일단 타깃이 될 것이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뭐 어떤 특수적 섹터들, 뭐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뭐 몇몇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 주도한 종목들은 일단 뭐 한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화그룹. 네. 초반에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럼 들어왔다가 그러면 지금 최근에 유럽과 연동되면서 또 관심이 높다 보니까 들어왔던 게 그냥 무조건 올라왔으니까 PBR 10배까지 들어왔던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무조건 공매도 타깃이니까 나와야 돼. 이것보다는 줄이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줄이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조건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PBR 10배라고 무조건 많이 올랐다. 이거는 그냥 완전히 저희 수학 공부합니까? 고등학교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좀 위축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메리트 삼아서 또 들어올 수 있는 롱숏 플레이를 봤었을 때 숏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롱으로 보고 있는 입장은 이것도 계속 관심 높은데 그러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숏을 쳤다가 롱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온다 그러면 이거 예전 같았으면 계속 숏 플레이 계속해라고 해서 끝까지 가면 모르겠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그냥 기간으로 줄줄줄 흘리는 모습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숏도 바로바로 청산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종목이 많이 오른 종목인 만큼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변동폭은 커질 수 있겠다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지금 오히려 펀드멘탈이 받쳐주게 되면 오히려 비중 확대. 그래서 즉 이거는 결론은 변동성과 이제 앞으로 타이밍을 얼만큼 잘 갖추고 매매를 하느냐에 따른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 싸움도 이제 저희가 꼭 체크하고 기술적 분석도 꼭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잔잔바리라고 하겠지만 잔잔바리의 핵심은 타이밍을 좀 더 신경 쓰는 매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한국 시장에서 꼭 필요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다 보니까 또 두 번째 GTC 2025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봅니다. 17일 개막하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딱 저희가 알고 있는 그겁니다. 엔비디아가 GPU 가지고 뭐 할래? 라고 하게 되면 일단 AI 데이터 센터 그래픽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혁신을 논의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AI 칩 GPU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학습을 하고 추론을 만들어낼 때 어떤 섹터에 가면 어떻게 적용되고 하는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일단 시장의 또 테마주 성격으로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약간 성장주 개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나오는 성장주의 변화들이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지난 또 CS2025에서 로봇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로봇도 좀 강했었죠. 이번에도 또 똑같이 생성형 AI 이거 뭐 당연히 나올 얘기고, 근데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덜 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반응이 나오나 이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쪽들도 같이,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차라고 많이 쓰는데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에 한계를 두면서 자율주행 차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그러니까 큰 그림상에 한 90%는 못 보고 10%만 보고 장님 코끼리 만드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로봇에도 들어가고 모든 우주항공 선박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연결되는 AI는 또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것저것 또 살펴보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고,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기술주가 반등한 만큼 이런 성장주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도 상대적으로 주초에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긴가민가한 모습들, 그 중에 하나가 뷰티라고 보여집니다. 이베이 재팬에서 K뷰티 키운다. 30조 원 가치로 120개. 웅장해져 버려요. 예. 아니 이제 우리 기업 가치 30조 원짜리를 120개까지 키운다고? 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런 컨퍼런스에서 주목받기 위해서는 또 세게 지르는 거, 일본 사람답게 세게 해야지. 이건 우리나라 대표 사람이긴 하지만 일본의 큐텐 재팬 요거 보이시죠? 거기서 나오는 것만큼 좀 세게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일단 KBT 유행이 일상에 침투하는 과정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치제 쪽이 아니라, 사치제는 아직까지 유럽의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이런 브랜드급은 사치제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비싸니까요. 지금
뷰티는 지금 일상에 들어온다. 소비재 영역으로 들어오는 관점 쪽에서 소비재는 일단 가격이 높지가 않잖아요. 가격 싸움은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데 Q가 확대가 들어오면서 나오는 부분들까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내수가 아니라 점점 확대되는 모습들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겠죠. 그러니까 P는 아마 이것도 그래서 P를 관련된 게 관세긴 나오는데 그거는 뭐 넘어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 Q 확대가 나오면서 이렇게 변화가 들어오는 과정들 이거는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성과가 돼서 그러니까 이런 소비재가 성과가 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행입니다. 그리고 흥행하는 겁니다. 유행에 그 걸맞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트렌드가 됐다. 이거는 Q가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동향과 인기가 있는 국가 쪽에서 얼마큼 작년 동기 대비 뭐 100% 이상 성장했다. 이런 품목들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이런 아마존 뷰티냐 이런 쪽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온라인 행사 쪽에서 뭐 1, 2위를 또 다투고 있다. 이런 건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그래서 뭐 파마 리서치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쪽들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겠죠. 게다가 또 하나 세 번째로 요건 또 눈길이 갑니다. 아까 독일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독일이 지금 일단 경제가 위축되게 되면 그게 무슨 원인이냐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바뀐 마당에 이제 메르츠면 메리츠와 상관이 없고 예, 메가헤르츠인가 예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관련돼서 예, 독일이 이제 우리의 좀 부진한 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전기료가 비싸서 제조업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또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말고 요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만큼 기술에 대한 장인 정신은 있는데 기술 장인이 그대로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제 어떤 유동성과 그러면 정부의 정책과 이제 모든 것들이 잘 연결이 안 됐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 전기료가 낮춰야 되고 그만큼 이를 활용하는 제조업 부흥에 대해서 기반이 돼야 되겠다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쪽에서 타이트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탈원전을 재검토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프랑스의 입김도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 건설한다. 이게 EU가 할 얘기입니까? 예, EU는 지금 약간 CO2 배제 그러니까 규제를 계속 또 삼기 시작하면서 약간 하나의 장벽으로 삼아왔었는데 그러다가 자기네가 죽습니다. 이러다가 뭐 한 번 러시아로 들어오던 LNG가 딱 막히다 보니까 전기료 폭등하고 모든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그대로 가져갔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반성이 나오고 있으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탈원전 재검토하고 화력발전소가 들어간다. 화력발전소는 그렇다고 뭐 석탄, 석유 떼겠습니까? 아니죠. LNG죠. 그러면 LNG를 우리 활용해서 화력발전을 많이 하겠다. 그런데 잠깐 보니까 저 밑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미국이 그러면 자 관세 먹을래? 우리 LNG 사갈래? 이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LNG를 또 이제 협상의 카드로 오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LNG 화력발전이 왜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적어도 트럼프가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게 하나의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또 하나 예고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받겠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뉴스가 계속 보강될 때마다 또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여전히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시간외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한국 쪽의 종목들 한번 쭉 볼까요? 네, 근데 종목에 따라서 움직였지 뭐 어떤 뭐 변화가 좀 컸다라고 보기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메타바이오웨더 이거 매매하기 참 어려운 종목인데 실적 잘 발표하고 또 쭉 올라갔습니다. 예, 조금 또 보도록 하고요. 예, 그밖에 종목 중에서 한솔라이온스 이런 거 눈에 띄죠. 예, 지금 기대감 높은 종목. 예, 또 반도체 살아나게 되면 모멘텀 안고 있었는데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일단 작은 종목인데 뭐 한솔 아이온스, 마이크로 컨덱솔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탄력들이 살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보셨으면 좋겠고 HJ 중공업은 또 부대가 약간 이것도 군함 그리고 또 MRO 이런 쪽도 우리 나도 한다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살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HJ 중공업 안에 조선 쪽이 아닙니다. 예, 안에 있는 HJ 그러니까 옛날에 한진건설이라고 있었는데 그쪽과 연결되는 모습들인 것 같아서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눈길이 가는 종목 교촌 F&B 예, 소비재지만 예, 변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관심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나머지들은 뭐 하락한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까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월요일 날은 저희가 꼭 챙겨보는 게 하나가 있죠. 이번 주 주간 일정 요 관련된 쪽에서 이것저것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종목이 하나가 상장이 되는데 CK솔루션
2차전지 드라이룸 전문 업체 2차전지입니다. 네, 일단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가지고 보면서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3, 4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있는데 일단 좀 아직까지 시장에 맞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화면을 좀 키워야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 엔비디아 GTC 2025는 말씀드렸고, 소매 판매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 대한 변화 봐야 될 것 같고, 기업 재고도 살짝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또 한종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ITC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한번 BOE 때문에 이거 못 살겠다 걸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재소가 삼성 디스플레이 승소가 나온다. 그러면 중국 업체들 미국 진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 특히 OLED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호재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 결론되는 내용들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바이오 유럽 스프링 이거는 뭐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좀 지켜보시면 그냥 관심 있게 본다기보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거 뭐 디켓 위크라고 그래서 삼바가 들어가서 또 얘기하는 것들 요거는 차라리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이슈 넥스트 트레이드가 110개 종목으로 확대됩니다. 제가 가끔 매매는 해보거든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호가들하고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일종의 110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피곤해지고 머리 아파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장중에 짧게 매매했던 습관이 이거 좀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모멘텀이 붙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연장돼서 매매가 될 수 있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이용할 분들이 이용하시되 너무 저희가 매번 열려서 이렇게 좋아 매번 수익만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계좌 관리나 아니면 또 타이트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흐름들 맞춰가야 될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지표들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요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는 있는데 뭐 넥슨 참여한다는 거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고, 이건 지금 게임즈는 그냥 크래프톤만 가지고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크래프톤이 인조이 글로벌 온라인 쇼케이스 요게 발표가 되는데 요게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와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크래프톤의 기대감으로 반영돼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세론보다는 기대감이 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가 위치상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거기다 사양을 잠깐 보니까 와 스카양이 진짜 고사양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이머 입장으로는 혹시나 이게 인기가 있다 그러면은 PC 교체 수요가 나오는 또 하나의 역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글로벌 인기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최고 7,600 곱하기 얼마까지 나오는 이런 사양까지 고의 상도를 최고 사양까지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얼만큼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행이 돼야 될 것 같고 PC 교체까지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또 메모리 반도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또 쫙 올라갈 수가 있겠죠. 게임이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쪽들은 보는데 이거는 일단 조금 더 길게 본 그리고 또 좀 약간 설레발이 껴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보시고요. 또 중국 지표들 발표됩니다. 실업률, 산업생산 이런 쪽들 발표되는데 중국 지표는 지금부터는 좋아야 됩니다. 기대감들이 경기 부양한 효과를 계속 기대를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2월달 미국의 산업생산 이거는 또 같이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실장 관련된 전시회 이쪽에서 고영이 참가하네요. 그래서 이 엑스포 쪽의 내용들 보셨으면 좋겠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또 유니콘데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 그럼 AI 관련된 얘기를 또 좀 하겠죠. 이거 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중요한 거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드디어 FOMC 회의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 가지고 저희 목요일 날부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금리는 동결 전망하고 있지만 비슷한 내용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기 이상 없다 그런 쪽에서 괜찮다 거기다 이제 어떤 식으로 확대가 들어가느냐 라는 쪽들에 대해서 시장이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용 얘기를 좀 볼 것 같죠? 이런 쪽에서 변화는 그냥 크게 액션이 나올 건 없는데 그냥 나와서 문구에 따라서 시장이 또 반영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나머지 보게 되면은 요즘 보니까 오픈 AI가 또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네요. 중국 쪽에서 오픈 AI 대항마입니다. 엔스로픽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의 딥시크 가지고 이거 중국발 AI는 미국에서 못 쓰게 해야 된다라고 또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쫄리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동향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또 간극이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겠죠. 이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 밖에 일본도 금융정책회의가 나오는데 일본은 아마 금리는 또 동결로 나오겠지만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엔화 움직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종목 중에서 한택 신규 상장하는데 요거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용 초저온 탱크 이게 이런 쪽들은 또 시장에 관심이 많죠. 지금 에너지 관련된 쪽에서.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고 신규 상장한다고 당일에 뭐 대응할 건 좀 없는데 그날 혹시나 좀 먹을 거 없나라고 하는 쪽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 또 TXR 로보틱스 이것도 자동화 장비 쪽이다 보니까 지금 관심이 좀 높은 쪽들이죠. 요 목요일날 상장되는 두 종목은 시장 분위기도 보면서 한번 좀 눈길은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날 발표될 실적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것도 실적 확인해야 되겠죠. 막상 발표하는 실적은 그렇게 썩 기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런 거 잘하죠. 향후 2분기부터 얼마큼 좋아지느냐 하반기 이렇게만 좋아진다라고 하는 설레발을 또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보셨으면 좋겠고 중국의 LPR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당장 안 할 것 같은 느낌이고 요거 HLB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 좀 보셔야겠죠. 최종 허가 결정 시한인데 그럼 그 전에 이번 주 중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주가 분위기상 기대감이 꽉 차 있을 시기인데 좀 흔들흔들하네요.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세온으로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세온 나오게 되면 진짜 허가 받고 저 밑에서는 또 강하게 또 올라올 수도 있고 요즘 바이오가 막 그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고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유럽 폐합학회 유한양행 얘기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 밖에 미국의 경기선행지수 이거는 한번 또 체크할 필요 있겠죠. 약간 꺾이는데 이게 좀 어떤 변화가 나올지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심 플랫폼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는데 지금 뭐 시장의 기술 쪽에서는 AI가 붙다 보니까 또 관심은 있어야 될 회사인 것 같습니다. 어디 적용되는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은 또 금요일 날까지도 좀 여전히 커질 수는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비해서 뭐 이슈화가 되는 게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주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똑같이 변화가 좀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지금 한국 시장도 하반 경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갭상승했다가 탄력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미국 증시가 완전하게 바닥을 쳤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라고 하는 거는 아닐 수 있겠다. 안쪽에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시점들 같이 보시면서 그래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에너지 관련된 쪽도 보셔야 되는 건 맞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반도체가 약간 또 좀 길을 모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 그리고 성장주들 이런 쪽들 다시 한번 또 계속 체크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주도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S가 꺼졌는지도 몰랐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야겠고요. 월요일 또 3월 말을 향해서 가는 이 기간 쪽에서 또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 힘내시고 이번 주도 같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저희 파워시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